까먹을 것입니다. forget 끊고 anecdote 끊고 stranger 끊고요. 우리는 까먹을 것입니다. 일화를 낯선 사람에 대해서. 자, because 앞에 소가로 그리고 connection 닫고 with 앞에 소가로 association 닫고요. 이때 few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no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no, never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연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자, associa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십시오. 얘가 협회란 뜻도 있고 연합이란 뜻도 있고 연관이란 뜻도 있습니다. 협회, 연합, 연관. 여기서는 연합이라고 번역하면 딱일 것 같아요. 복수명사니까 약간의 전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기존의 연합들과 연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associa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자,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인이가 다시 해석해 봅시다. 하지만부터요? 아니요, 뭐부터요? 위부터. because부터요? 아니요, 위부터. 위가 어디지? 맨 처음에 있어요. 네. 우리는 아마 까먹을지도 모른다.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를. 왜냐하면은 거의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존의 연합과 기존의 연결점이 연합과. 없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어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랑 얘기는 까먹어요. 하지만 자, but 다음은 새로운 주제문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we want to forget에서 끊어주세요. 자, want는 will not의 축약형이고 해석 계속 우리는 까먹지 않을 겁니다. A piece of gossip에서 끊고요. A piece of에다가 볼펜 밑줄 그어봅시다. A piece of. 자, gossip은 소문이란 뜻인데 소문은 우리말에선 사실 한 개,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선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쓸 때 어떤 표현 써요? A piece of 같은 단위 명사를 사용합니다. 한 조각이라고 번역해도 좋지만 웬만하면 그냥 가십 하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까먹지 않습니다. 소문에 대한 하나는. 소문 하나는 누구에 대한? 우리 사촌에 대한. 자, 중요 단어예요. cousi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 사촌은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스트레인저. association이에요. 스트레인저도 맞지 않나요? association이에요. 스트레인저면 까먹어야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아, 데리버. 아, 데리버는 그렇죠. cousin은 데리버로는 stranger의 데리버고 대용어로는 association이 되겠죠. 우리가 가족 관계, 친족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cousin은 대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ousin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단어 후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친족이란 뜻의 단어 K로 시작하는 거 알죠? 친족? 몰라요? K-I-N 적으세요. 질 아니고요. K-I-N 이게 친족이란 뜻이 있어요. 킨 처음 봤어요? 네, 킨 이게 친족이니까 cousin 자리에 들어가도 틀리지 않겠죠. 자, 다음입니다. 서빈이 There's one complex network에서 끊고 어휘 포인트 파란색 형광펜으로 complex에다가 밑줄 그어봐. complex. 자,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때 is 있죠. is에다가 upper 포인트 해주십시오. upper 포인트. 자, 얘 단수 동사가 쓰여야 돼요. 주어의 핵이 어디니, 서빈아? There's one complex network에서 주어를 한 단어로 본다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에다가도 upper 포인트하고 네트워크에다가 s 표시. 그리고 is 여기 is에다가 v 표시 해주세요. 자,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어는 네트워크가 주어의 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네요. 서빈이 다시 해석해보자. 자,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문장 끝났고요. 대답의 대괄호 그 다음에 access에서 대괄호 닫아보세요. access 그리고 대납의 소괄호 others에서 소괄호 닫아주세요. 자, 서빈이 여기 that부터 that에다가 upper 포인트 형광펜 표시해 주시고요. 노란색 형광펜. 자, 이 that이 앞에 있는 네트워크를 수식합니다. 자, 그리고 larger and quicker 에다가 어휘 포인트 파란색 형광펜. 자, 중요 단어입니다. 더 크고 더 빠른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네트워크라는 단어도 대용어로 쓰였거든요. 항상 모의고사 문장 풀 때는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단어가 바뀌어요. 이거 연결하는 습관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지인이 어떤 단어가 어떤 걸로 바뀐 걸까요? 커넥션? 그렇죠. 커넥션이랑 어소시에이션? 맞아요. 커넥션이랑 어소시에이션 이 두 개의 단어가 네트워크란 단어로 모인 거지. 있죠? 네트워크는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결망 정도의 뜻이거든요. 연결망. 자,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또 이런 이 IT 용어 같은 걸로도 쓰이긴 하지만 지인 관계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나는 네트워크가 넓어 이런 말 얘기하면은 난 지인이 그 지인 관계, 예, 석지인 관계예요. 자, 네트워크는 지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앞으로 영어 이름 네트워크 하면 되겠다. 성 네트워크, 저예요? 네, 성 네트워크. 네, 자,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빠른 연결망이 있죠. 바로 뭐 하기 위해? to access, 접근할 수 있는 혹은 접근하기에 더 빠른 게 있는데 바로 다른 것보다 자아입니다. 더 셀프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딱 보고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자아인데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혼자면은 연결될 게 없이 다 자기 혼자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네트워크가 될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고 이걸 다음 문장들에서 설명해 줍니다. We have been thinking에서 끊으세요. 자, 업버 포인트입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have been thinking에다가 밑줄. 자, have been thinking. 자, 유진아.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완료 성분의 밑줄이 그어지면 어법 문제에서는 뭐와 뭐의 대결이라고 했지? 자, have pp나 had pp 같은 완료 부분의 어법이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능동 대 수동의 대결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럼 얘는 had been thinking 대 had been thought의 대결이죠. 적어주세요. 대립상. had been thinking vs had been thought의 대결이다. 완료의 어법 포인트는 능동과 수동입니다. 자, 그럼 유진이 해석해 봅시다. We have been thinking. 우리는 생각해온 거니 생각당한 거니? 생각해와야죠. 생각은 주체적인 거기 때문에 능동밖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왔다. 누구에 대해? ourselves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십시오. 자, 이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면 제기대명사 형태를 쓴다고 했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평생에서. whole lives는 평생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모든 삶이니까요. 자, 2번 문장에 대한 해설을 3번에서 명료하게 해줬어요. 네트워크, 자기 자신과 자아와의 네트워크는 결국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연결점이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4번입니다. 자, in fact, 여기는 소괄호로 약간 그 3번 문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소괄호가 찍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정원이가 해봅시다. in fact, 사실 there were entire years. 전체, 자, entire는 전체의 혹은 통째로의란 뜻입니다. 자, there were에다가 어법 포인트 할게요. 그리고 entire years도 어법 포인트 할게요. 두 개 쪼개세요. there were 그리고 entire years. were에다가 v 표시 그리고 entire years에다가 s 표시 하십시오. 자, 주어 동사 도치가 되는 유도부사 도치 구문이죠. 자, there were 어떻게 해석하니 정원이? there were 있었다죠? 있었다. 자, entire years니까 전체의 해 또는 년입니다. 전체 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있었습니다. during 앞에 소가로 high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when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닫아주세요. else에서 소가로 닫아주십시오. 자, 주니어 하이는 주니어가 어린 시절을 뜻하고요. 하이가 우리말에서는 잠깐만. 하이? 주니어 하이? 이걸 왜 중학교 시절 주니어 하이? 아, 중학교가 맞구나. 네, 맞네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연결이에요. 같은 학교 안에서 다녀요. 그러니까 하이보다 앞에 있는 주니어들이니까 중학교가 되겠죠. 주니어 하이는 중학교가 맞습니다. 중학교 동안 우리는 전체 해가 있었습니다. 웬 앞에 소가로 열고 else에서 소가로 닫아주십시오. 자, 웬은 부사절이니까 중요도는 떨어지는 문장이긴 하지만 내신이니까 꼼꼼히 봐야 돼요. were capable of에다가 어휘 포인트여야 돼요. were capable of 파란색 형광펜. 자, 이거 무슨 뜻이지 정원이 be capable of 뭐뭐를 할 수 있다의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about much else. 자, 많은 것들을. 자, much els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십시오. 자, much else는 많은 것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었고요. 여기 앞에 있는 about의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자, so. 자, 이제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는 테리가 해석해보자. so. 그러므로 if, 만약 a new piece of information에서 끊고요. 그리고 has something to do with에서 끊어주세요. 너무 빠르면 말씀하십시오. 자, 세리,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무슨 뜻이니?
그쵸?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모르면. 자, 아니면 안 적어도 됩니다.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인포메이션도 어퍼 포인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포메이션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노란색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단위 명사를 이용해서 세야 됩니다. 단위 명사. 그럼 여기서 단위 명사 뭐가 쓰였어요? piece 쓰였죠. 그래서 정보라는 단어도 information, to informations 이렇게 못 쓰고요. a piece of, two pieces of처럼 piece를 이용해서 단어를 셉니다. 새로운 정보 하나가 자, 관련이 있다면 우리와 자, something에다가 여러분 자, 위에다가 derive 적어 볼까요? 자, something을 만약 nothing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가 되겠죠. 이것도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have nothing to do with가 되면 틀립니다. 어휘 서술형 같은 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훨씬 더 자, easily 앞에 소가로 그다음 thoroughly에서 소가로 닫아보세요. 자, 그리고 easily and thoroughly를 어휘 형광펜으로 파란색 표시해 봅시다. 자, 새로운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자, 여러분 자, 우리 주제문을 이미 정리했거든요.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이 뭐였니, 제인아? 일단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안고 있고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면 5번 문장을 보면 우리랑 관련이 있으면 플러스 진술이에요, 마이너스 진술이에요. 그럼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플러스 보기 2개 남기고 2개 남기고 마이너스 다시 주시면 돼요. 플러스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쉽고 철저하게 처리된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나죠.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빈칸이든 어휘든 항상 논리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도 easily and thoroughly가 둘 다 플러스 부호니까 위에다가 플러스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여길 마이너스 부사를 넣으면 안 되겠죠. hardly 같은 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힘겹게 뭐 이런 류의 단어가 effortly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it hits에서 끊어 주십시오. 자, 이것이 건드리다, 때리다, 닿다의 뜻이요. 심지어 더 가깝게 even 앞에 소가로 closer에서 소가로 닿고 자, close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closer. 물론 upper 포인트로 even closer를 중첩해 주세요. 노란색으로 even closer에다가 밑줄. 자, 얘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쓰였기 때문에 even이 앞에 있는 이상은 뒤에 close는 반드시 er이 붙어야 돼요. er 빠지고 원급으로 close 나오면 틀립니다. 비교급 강조부사니까. 이것이 심지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어디에? to home. 집에. 대낮에 소가로이고요. 끝에 닫아주십시오. 실제 집보다 자, 훨씬 더 집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자, we can take 얘는 여러분 이건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hit close to home에다가 밑줄 그어주십시오. hit closer to home 밑줄 그어주세요. 이건 관용 표현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가깝게 와닿다로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직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와요, 실제 집보다도. 자, 그 다음 뒤에 이 문장에 설명을 해놔왔어요. 자, 이게 지인이 해석해보죠. We can take a vacation. 우리는 휴가를 가질 수 있지만 away 앞에 소가로 home에서 닫고요. 우리 집으로부터 휴가를 멀리,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갈 수도 있겠지만, 버세모. 자, 뒤가 진짜 참진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렇죠. 여기서 not from ourselve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ourselves는 upper 포인트로 중첩해 주세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ourselves. 이거 안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린다. 내가 지금 명상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니다. 자, 이 문장 내용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지인아, 이게 무슨 의미니?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그렇죠. 사람은 나 스스로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란 뜻입니다. 다음 7번 문장이에요. 자, 7번 문장은 태은이 해석해 봅시다.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자. 그렇죠. 의사소통자 혹은 소통자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자 일단 끊어주시고요. 자, 커뮤니케이터에다가 upper 포인트하고 S 표시하세요. 자, 주어가 플러스 단어니 마이너스 단어니? 그렇죠. 플러스 단어면 뒤에 내용 역시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빈칸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3개 지우면 되겠죠. 발견합니다. 방식을 to 앞에 대괄호 끝에 닫으세요. to부터 personal까지 앞뒤 대괄호 표시하고 자, 여기 중요 구문 하나 쓰였네요. make 그리고 personal 여기다가 아니야 잠깐만 아니요 맞아요. make 그리고 personal에다가 upper 포인트 해주세요.
노란색. 자, make 세모 그리고 personal 세모 표시하세요. 여기는 아마 서술형 문장으로 충분히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올려놓을게요. m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입니다. 자, 일단 위에다 적을게요. mak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라고 적어봐. 정말 기본적인 공식인데 고3 수능에도 계속 나와요, 이거. m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이고요. 이때 personal은 반드시 형용사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make 때문에. 그래서 personal 대신 personally라고 부사를 쓰면 오답이 되고, 여긴 어휘도 중요해요. abstract에다가 어휘 포인트, persona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직판명사 또는 단수 명사로도 쓰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무조건 복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것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추상적인 것들이라는 복수로 보셔도 돼요.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자, 이 문장 굉장히 좀 현학적이거든요. 정리해야 돼요. 이런 문장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상 주제문을 생각하면서. 자, 혜린이 이게 무슨 의미니? 가장 유능한 의사소통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어떤 방식을 만드는, 어떤 방식을 찾아? 추상적인 걸 개인적으로 만든다인데 이 문장 의미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주제문 알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개인한테 연관되게. 그렇죠. 항상 개인 스스로에게 자아와 연관을 짓는다라고 키워드로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추상적인 건 뭘 의미할까요? 뭔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가 생기게 되면 나 자신을 떠올린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consider에서 끊고 upper 포인트. 자, consider는 자,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자, 명령문입니다. 자, 고려하세요. 더 warning에서 끊고 자, warn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경고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경고를 생각해 봅시다. 대답해 대괄호 그리고 students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concerning 앞에 소가로 그다음 program에서 닫아주세요. 자, 두 개를 일단 나눠 놓고요. 자, 여기는 누가 해볼까요? 은비가 해봅시다. 은비. 고려해라. warning. 경고를 warning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어휘 포인트. 자, 그 다음에 that에다가 upper 포인트 하세요. that은 자, 여기서 앞에 warning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얘기해주는 걸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격의 that이라고 자, 위에다가 that 위에다가 동격이라고 적어봅시다. 동격. 자, 경고를 고려해 봅시다. 어떤 경고니? 은비 해석해 봅시다. 어떤 경고? Law schools. 법대예요. 법대. 법대가 give 주는. 자, 여기서 법대가 준다. 법대가 주는 경고. 이거 동격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동격을 관대라고 바꿔주세요. 미안해요. 실수예요. 자, that을 동격이 아니라 관점대라고 적어주십시오. 관대. 관계대명사예요. 자, 다시 해석해보자. 고려해보세요. 경고를 어떤 경고? 법대가 주는 경고죠. 법대생들이 주는 경고예요. 뭐 하기 위해? 그렇죠. 동기부여시키기 위해 법대가 주는 경고. 누구를 동기부여해요? 1학년이죠. First year는 1학년입니다. 1학년 법대생들에게 동기부여 주려고 법대가 주는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법대생들은 이런 경고를 받나 봐요. concern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얘는 분사구문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concerning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에 대하여. 마치 regarding처럼 전치사로 써요. 뭐뭐와 관련하여. 단어처럼 외우세요. 자, 뭐와 관련해서 경고하는 거니? rigors, 엄격함. 뭐의 엄격함? 그들의 프로그램의 엄격함에 대해서 법대생들에게 주는 그런 경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법대라는. 이미 주제문이 정리됐다는 암시죠. 이 7번 문장이 주제문인 거고 여긴 사실상 꼬이그잼플 문장이니까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써야 돼? 버려야죠. 실전 모의고사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알겠죠, 정원이? 네. 자, 그래서 뒤에는 예시였고요. 이미 예시의 결론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해야겠어요? 자아를 연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끝나겠죠? 한번 볼까요? 자, 9번 문장입니다. 9번은 유나? hearing. 듣는 것. hearing에다가 upper 포인트 노란색 형광펜 S 표시하세요. 주어입니다. 자, 듣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을 듣니? first year dropout rate. dropout은 자퇴란 뜻이에요.
어휘 포인트 할게요. dropout은 자, 중간에 나가는 거, 네, 자퇴를 뜻합니다. 자, 뭘 듣는 거니? 자퇴 자퇴율량 율이 그죠 33%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 히어링이라는 명사 동명사 자체가 주어로 쓰였고 이즈에다가 어퍼 포인트 V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것은 abstract statistic에서 아예 통으로 밑줄 그을게요. abstract statistic에 밑줄 그을게요. 추상적 통계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 연결점 생기지 않니?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앞에서 주제문이랑 대용어를 연결하거든요. 이 8, 9, 10번의 주제문은 7번이에요. 7번에 뭐 나왔어? 추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상적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죠. 추상적인 통계가 의미하는 건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의미할 겁니다. 추상적인 통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개인적 경험을 그렇죠. 연결시켜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자아와 연결하는 순간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마지막 문제 하윤이 Look to your left 해석해봐. Look to your left. 너의 왼쪽을 봐. Look to your right. 너의 오른쪽을 봐. 함의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항상 함의 추론 문제건 빈칸 추론 문제건 주제문으로 연결하면 끝나요. 주제문이 뭐였다고? 내 자신과 연결해서 상황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look to your left와 look to your right는 오른쪽과 왼쪽을 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할까요? 남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본다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건 주제문의 반대 준술이겠네. 헷갈리겠다. 여기 밑줄 건너면 주제문 고르면 안 되겠죠?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 연지. 네, 연지가 읽어봅시다. One of three of you. 끊어주세요. 원은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One of three니까 세 명 중 한 명 이렇게 번역해요. of가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거든. 그럼 one of the three니까 세 명 중 한 명. you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중 세 명 중 한 명은 셋 중 하나는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원에다가 S 표시. 원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S 표시하고요. 너희들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은 won't be joining에서 끊어주세요. 자, won't be에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joining에서 ing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고요. 자, won't be에다가 동그라미, ing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너희들 세 명 중 한 명은 참가하지 않을 거야 우리와 next fall은 내년 가을에, 다음 가을에. 자, 이거 되게 좀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여러분들 법대생들은 입학만 하면 이 말을 듣는데요 교수님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명 중 한 명은 자퇴한다. 그렇죠. 너희 못 버틸 걸 세 명 중 한 명은 내년에 여기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하고요. 자, 이런 말이 주어로 쓰여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또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볼펜으로 1부터 4까지 look부터 4까지 볼펜을 쭉 밑줄거 보세요. look부터 4까지 할 수 있겠어? 미대생들 없죠 여기? 자, look부터 4까지 볼펜으로 직선을 쭉 그어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봐봐. 어유 지인이 그렇게 대충 그으면 안 되지. 자, look부터 4까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look부터 4까지 직선 쭉 긋고 밑에다가 거기다가 맨 위에 S라고 표시해보세요. 이 문장 전체, 대사 전체가 또 하나의 주어로 쓰인 거거든요. 이해죠? 이 말이 wakes에다가 V 표시. 자, wakes에다가 V 표시하고 자, wakes에다가 어퍼 평광펜 하겠습니다. wake up에다가 밑줄, wake up에 어퍼 포인트. 자를 깨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인이?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한다. 남의 통계,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사실 나랑 연관이 없는 남들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you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나랑 연관점이 생겼어요. you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you에다가 equal, self라고 적어주십시오. 나와 연관되는 순간 뭔가 훨씬 더 상황을, 추상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you라는 단어가 중요했다. 그럼 만약 진짜 고퀄로 문제를 내면 저는 어휘서술형에서 you를 대무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리죠. 나랑 관련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너무 어렵거나 빠르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두 번 뭐야 그거 넘어갔구나. 단어가 말이야. 네.
본 교재는 이런 오류를 다 수정해서 잡을게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감각기관 지문입니다. 자, 볼까요? 자, sensory organs에서 끊어주세요. sensory organs. 자, 감각기관은 주어입니다. R에서 끊으세요. R. 자, SV 표시. 자, 감각기관은 유일한 채널입니다. 자, 채널. 경로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경로. 자, the onl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the only. 유일한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의 채널입니다. between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러면 이런 내신 지문 같은 거 보면 보는 시야가 넓어야 된다고 했죠. 지인아, 어떤 성분이 눈에 들어오니? 이 지문 딱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Between A and B. 저는 포인스턴스 얘기한 건데 아, 전체 네. 말하는 시야를 넓게 보면 이거 보이거든요. 이 두 문장이 주제문일 거예요. 그치? 예시 나오는 순간 앞에서 주제문 정리된다고 했어요. 이 글은 여기만 봐도 끝나요. 그래서 사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주제문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잘. 뭐죠? 잘 해석해야 돼요. 자, 해석해 봅시다. 아, 감각기관이 뇌랑 유일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다. 유일한 기관이다. 외부 세계랑 뇌랑 소통한대요. 자, 감각기관의 역할이 뭐니, 지인아? 뇌랑 우리가 느끼는 걸 뇌에 전달해줘요. 그렇죠. 눈, 코, 입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로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유일하죠.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감각기관 아닌 걸로 느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안 되지. 감각기관 아닌 게 뭐가 있니? 뭐 배꼽이나 이런 걸로 느끼는 사람 없죠? 그것도 감각기관 할 수는 있겠다. 네. 2번입니다. 심플리풋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자, 심플리풋은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풋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말하다. 이거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이제 어렵게 말하기는 하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라는 뜻의 분사구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 간단히 말해 the brain 뇌는 is designed 끊어주세요. 자, 디자인은 여러분 디자인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초딩처럼 외우지 말고 설계하다 이렇게 좀 고급지게 외웁시다. 설계하다. 자, 간단히 말해서 뇌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감지하도록. sense는 여기서 동사로 사용되었고요. 감지하다의 의미입니다. 뇌는 스스로 감지 못합니다. 두 문장 연결해요. 미안해요. 네. 카페인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 중간중간 이거 충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업을 못해요. 약간 포션 같은 느낌이라. 그래도 많이 줄였어 얘들아. 하루에 5캔 먹었어 그래. 그치? 작년 애들은 봤어. 여기 이만큼 쌓여있어. 그러니까 항상 5캔씩 마셨어요. 너무 심장이 아파가지고 3개로 줄였어. 멧돼지랑 모든 사람. 자, 봅시다. 여러분, 두 문장을 합쳐서 주제문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요. 뇌는 외부 세계랑 감각기관을 통해 소통하고요. 뇌는 혼자서는 감지할 수 없다. 결국 두 문장 합치면 똑같은 말이 나오겠네요.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이제 사실상 이 글은 끝이 났습니다. For instance 앞뒤 소가로. 자, 혜린이 해석해보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노출된 뇌는 are kept awake. 자, are kept에서 끊어보세요. kept에서 끊고 업버 아니 포인트로 3번이잖아요. 미안, 내가 봐봐. 기가 막히지 않니? 내가 잘못했어? 봐봐. 카페인 먹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니? 내가 본능이라니까 진짜로. 왜? 찾고 있었어 이렇게. 나도 깜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집중력이. 봐봐.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찾는다니까. 신기하지 않니? 이게? 예를 들면 나 어제 토니 선생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니? 선생님이 원래 되게 소규모 수업들을 위주로 했잖아 작년부터.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불경을 읽듯이 수업을 했단 말이야. 너희도 그랬잖아. 사실은 되게 조용하게 수업했잖아요. 너희는 좀 시끄럽긴 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수업은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야. 진짜 소음만 해요. 토니 선생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약간 수도원에서 불경 읽는 것 같다고 혼자서 그러니까 수련하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수도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너희 수업 때 좀 이제 웃음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저기고 웬일로 사람 소리가 난대요. 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웬일로 사람 소리가 난다고. 네. 어떤 네. 포인트에서 나왔어? 자, 아무튼 네 좋네요.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unexposed brain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exposed 중요 단어입니다.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exposed에다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어휘 포인트. 노출된인데, 자 여기는 자 정원아, 노출된 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노출된 뇌? 감각기관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 노출된 뇌. 없는 뇌죠. 노출됐다는 건, 자, 뇌가 노출될 수 있니 얘들아? 뇌가 노출되는 생명체는 지상에 없어요. 뇌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놓고 오고 이런 애들 없잖아요. 노출된 뇌가 의미하는 건 감각기관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뇌를 의미해요. 즉, 이 exposed에다가 이거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설명 적어주세요. 노출된 뇌는 감각기관이 없는을 의미합니다. 감각기관이 없는. 그렇죠? 두개골에서 꺼내진 거니까. 자, 노출된 뇌는 자 플러스 개념이니 마이너스 개념이니 주제문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개념이죠. 뇌는 반드시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소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감각기관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고물이 되는 거죠. 자, 노출된 뇌는 자 역시나 마이너스 논리가 나오네요. neither 세모, nor 세모 표시하세요. upper 포인트 neither과 nor에다가 자 노출된 뇌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빛 shining on it에다가 앞뒤 대괄호 shining on it 앞뒤 대괄호 자 shining은 upper 포인트 해주세요. upper 포인트 자 빛나는 그 위에서 빛나는 빛도 감지를 못할 것이며 또는 feel something 자 부정문이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touching it에다가 앞뒤 대괄호 자 그것을 건드리는 뭔가도 느끼지 못하죠. 저 감각기관과 연결이 끊었으니까 아무것도 소통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infect 앞뒤 소괄호 사실은 환자는 끊어주세요. patients 끊고 are kept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are kept에다가 upper 포인트 노란색 형광펜 사실 환자들은 유지됩니다. awake에다가 앞뒤 소괄호 awake는 어휘 포인트 할게요. 파란색 자 위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keep의 문형을 말해볼게요. 서빈이 keep은 어떤 문형을 만들지? 문장에서 keep 목적어 형용사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적어주세요. keep 위에다가 자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라고 적어주십시오. 근데 이건 능동 기준이죠. 자 그럼 혜린아 keep 목적어 형용사에서 keep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안 된다니 여기 나와 있는데 be kept가 be kept 형용사입니다. 적어주세요. equal 적어주시고 be kept 형용사 능동 수동의 형태에 상관없이 형용사가 오는 건 똑같아요. keep은 형용사랑 친한 성분이거든요. 알겠죠? 자, 지인이도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그러다 잠잘 수도 있어. 자, 지인이가 해석해 볼게요. 자, 어디부터요? infect부터요. 네? infect요. 사실 환자들은 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동안 깨어 있다. 그렇죠. 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사실은 깨어 있습니다. 커마 위치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커마 위치는 어떻게 해석하지, 지인이? 그리고 그것은 help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surgeon에서 끊으세요. 그리고 isolate에서 끊어주세요. 자, 그다음 help 세모, isolate에다가 세모 표시. 그리고 그것은 도와줍니다. 누가 뭐 하도록? surgeon은 외과 의사라고 하는데 외과 의사가 뭐야? 뇌 수술하는 사람. 그렇죠. 뇌 수술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외과 의사는 칼 드는 의사예요. 칼 드는 의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국에 있는 그 약국 하얀 가운 입고 있는 분들은 다 피지션이고요. 예, 내과 의사들. 이 surgeon은 칼 드는 의사들입니다. 몸 째는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진짜 찌는 의사.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설마 부모님 의사인 아니에요? 자 아무튼 되게 존경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자 사실 환자들은 굉장히 종종 유지됩니다.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브레인 서저리 동안 뇌 수술이면 이걸 개두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개두 수술이 뭐야? 머리 여는 수술. 두개골 쪼개가지고 여는 수술. 되게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는 수술이죠. 근데 그게 의사들이 분리시킬 수 있게 합니다. 특정한 뇌 영역을. region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여러분. region은 지역이란 뜻으로 많이 외울 텐데 영역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뇌 영역을 분리시킵니다. 자, 이 문장도 주제문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태연이 이게 무슨 의미니? 뇌는 단독으로
감각을 느낄 수 없다. 예요. 개두 수술을 하는 순간 뇌가 화상밖에 노출됐죠.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시각도 고통도 촉각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를 이렇게 현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사가 특정 감각을 분리한다는 건 환자가 수술하다가 갑자기 아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왜 눈부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꺼내는 순간 이미 시각, 후각, 촉각 다 차단되는 거죠.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막 따지고들 나도 지금 머릿속으로 막 따지고 싶은데 아니 신경을 끊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럼 연결은 돼 있는 거 아닌가 감각기관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경을 마취시키면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네. 네. 그냥 뇌를 꺼냈다는 얘기만 나왔으니까. 그냥 가위로 다 자른 게 아니잖아요 신경들을.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뇌가 노출되는 순간 감각과 분리된다라는 의미였고요. 다음입니다. 자, 또 예시죠. 근데 새로운 예시니까 어차피 주제문 반복일 거예요.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Aristotle에서 끊어주세요. 자, 주어가 나왔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의 뜻입니다. 인식했다. 뭔지 아는구나. 많이 보니 인직 몰라?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감스트네 감스트 유튜버 본명이야 본명. 아 뭐 무슨 게임하고 축구 유튜버 있어요. 진짜 무섭게 이상하게 생긴다. 아 맞아. 깜빡이. 그래 그 뭐야 그 있잖아 그거 뭐냐 그 뭐지 그 무슨 춤 있잖아 춤. 선생님 관제탑. 선생님 감스트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해. 약간 승원이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데. 너무 싫어. 자 다시 볼게요. 싫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뇌의 특징을 This characteristic of the brai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이러한 뇌의 특징. 자 그리고 5번 문장에다가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왜 삽입 포인트 될까요? this라는 지시어가 들어갔죠. 이러한 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니 지혜나? 단독적으로 할 아니 수 바로 없는- 앞에서 찾아야 돼. 바로 앞 문장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혼자 있으면 그렇죠. 혼자 있으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렇죠. 고립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이 단어와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isolate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단어 대 단어로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내용과 내용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신이니까 이 문장에 포인트가 될 게 분명해. 일단은 그러면 this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this 뭐였니? 까먹었어. this characteristic과 앞에 나오는 isolate 분리되는 이 특징을 연결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뇌의 특징을 2000년도 더 전에 왼 앞에 소가로 끝에다 드세요. 그가 말했을 때, 자 이거 혜린이 필기. 자 왼 앞에 소가로 센시스에서 닫고 그가 말했을 때 Nothing is in mind 에서 끊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이지에서 끊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정신 속에 혹은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의 대괄호 끝에 닫아주십시오. 공차 같다. 선생님 아 예. 이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보세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네. 뭐뭐뿐만 아니라 자 incoherent thought에서 incoheren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incoherent. 자 얘는 일관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coherent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일관적인. 여러분 어휘 서술형은 이런 단위어구도 잡아서 되는 거 알죠? 고치는 거. 그래서 in이 빠져 있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밑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주의하셔야 돼요. 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일관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이 등장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in이 꼭 붙어야 된다는 거. in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 별표 3개 해주세요. 저라면 만약에 이 지문을 어휘 서술형 낸다면 요 단어를 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from 앞에 소가로 others에서 닫고요. 자 from부터 컴마까지가 부사를 형성했으니까 여긴 가볍게 날리고 주절로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죠. 역시 주제문으로 끝날 거고 이 실험들과 또 다른 실험들로부터 it's apparent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 it과 that에다가 색칠. 자, 이 뒤에다가 가 s라고 적고요. 가 s. 그리고 위에다가 진 s라고 적어주세요. 자, 지인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해봐. 자, 이 실험으로 다른 실험에서 이 실험으로서 다른 실험에서 이것은 그것은 apparent, 투명했다.
투명한은 transparent고요. 얘는 명백한입니다. 명백했다. 이건 명백합니다. 저보가 우리가 계속해서 자, 인풋을 constant input에다가 constan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볼까요? constant는 지속적인, 일관적인이란 뜻입니다. 지속적인, 일관적인. 일관적인은 빼세요. 일관적인 consistent예요. 지속적인이에요. 뭐 비슷하긴 한데 consistent는 일관적인, 영구적인. 지속적인, 영구적인, 연속적인. 자, constant, 지속적인 인풋은 입력이란 뜻이죠. 우리 지속적인 입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그렇죠. 감각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입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입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앞에 소괄호 열고 끝에 닫아주세요. to부터 끝에까지. 자, 그리고 대답해 대괄호 intellect에서 대괄호를 닫아봅시다. 대괄호는 수식 기능을 해요. 수식 기능.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자, 다시 해석해보자. 지금 처음부터. 이런 실험과 다른 실험으로부터 이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풋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서 수행하기 위해. 자, carry 위해. out에다가 볼펜 밑줄 긋고 수행하다의 뜻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을. 자, 그다음 마지막 수식이죠. 어떤 기능? give us personality. 우리에게 성격과 그렇죠. 지성을 그렇죠. 주는 지성을 주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지인아, 이거 맞추면은 대박. personality and intellect는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잠시만요. 5, 4, 3, 알수 2, 있는데? 1. 뇌 맞았어요. 뇌죠. 결국은 뇌라는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성격과 지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라는 건 결국은 뇌를 의미해요. 네. 뇌에서 성격도 나오는 거고 뇌에서 지능도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대용어 연결하면서 해석하면 완벽스. 알겠죠? 네.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림 그리기 하면 안 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왜? 아니에요? 네. 뭐 안 해? 뭐 안 했는데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왜 뭐가 있길래.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뇌는 감각기관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였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질문이고요. 1-4번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big problem에서 끊어주세요. The big problem. 자, 주어겠죠. 처음 나온 명사는 항상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The big problem에다가 S 표시. 자, 큰 문제는 S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with 앞에 소괄호, money에서 소괄호 닫아주세요. 자, 돈과 관련된 문제고 created 앞에 대괄호, government에서 대괄호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created에다가 upper 포인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에 관련된 큰 문제. 자, 한마디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린아,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봐.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에 관련된 큰 문제. 세금이죠. 정부가 만드는 돈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에서 문제가 이런 식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필요해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항상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웬만하면 주제문이 정리되니까요. 자, 정부의 큰 문제는 바로 대절입니다. 대세서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즈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V 표시, 노란색 V 표시합니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세금의 큰 문제가 바로 대절이다.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도지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S 표시. 자, 그리고 face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V 표시 해주세요. face에다가 V 표시. 자, 후 앞에 대괄호, 그다음 government에서 대괄호 닫아주세요. 자, run은 볼펜 밑줄 긋고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 운영하다 적어주십시오. 운영하다. 자, 정부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자, 도우즈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대명사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주친다. 템테이션에다가 오이프라. 유혹을 마주쳐요. 유혹. to 앞에 대괄호 열고요. 그다음 it에서 대괄호 닫아주십시오. 자, to부터 it까지 앞뒤 대괄호 표시해 주십시오. 자, 어떤 유혹인가요? to에서 이 앞에 있는 템테이션을 수식하는 거니까 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싶은 유혹.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10,000원, 20,000원, 10만원짜리 찍어내거든요. 5만원짜리. 그러면 정부가 돈을 그거 무한정으로 찍어내면은 그냥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잖아. 그거 하다가 이제 나라값 나라가 이제 짐바브웨랑
베네수엘라랑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거 왜 하면 안 될까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시중에 돈이 풀리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정치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정치적 그런 게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그 회복 지원금을 풀었죠. 그러면 시장 가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단돈 10만 원씩만 뿌려도 경기가 막 살아나고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정육점에 사람이 미어 터지지. 그럼 정육점 사장님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가격을 올리죠. 왜냐면 어차피 줄 서서 살면 2.9 받잖아요. 10,000원까지 올라가잖아. 원래 처음에 3,000원인가로 시작했었잖아요. 이렇게 막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정육점 사장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걸 목축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생산하는 돼지 기르는 사람들도 가격을 올리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해. 그 시중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쉽게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걸 막 하는 나라가 있죠. 유일하게 막 해도 되는 나라. 미국. 미국은 막 해도 돼. 걔네들 지금 빚이 몇 경이야, 몇 경. 조 단위가 아니에요, 걔네들. 몇천 경일걸 지금. 마음대로 뭔가 경기가 어려우면 그냥 지들 마음대로 다 찍어내요. 어차피 모든 전 세계국가 달러화를 쓰기 때문에 지들이 찍어내면 찍어내서 지들은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빚을 지고 있는 형태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얘네랑 하나가 더 이제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나쁜 나라들이에요. 자, 봅시다 다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웨더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에서 닫겠습니다. 항상 부사 성분으로 시작을 하면 컴마, 부사 성분을 마감하는 이 컴마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날아가겠죠. 자, 여기는 누가 해볼까? 서빈이 해석해보죠. 웨더, 뭐뭐 사이에든 아니든. 웨더는 뭐뭐이든 아니든이죠. 고대 왕이든 혹은 현대의 정치인 사이에서든, 자, 뭐가 됐든 상관없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성분이에요. 현대든 고대든 정도로 번역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뒤에 주절 중심으로 요약해봅시다. This has happened에서 끊어주세요. This 끊고 has happened 끊고. 어법 포인트는 has happened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굴지 어법 포인트죠.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어법에 쓰이게 되면 어법 포인트로 잡히면 능동대 수동이죠. 여기는 일형식 동사라서 수동 불가 동사입니다. 적어주세요. 수동태 X. BPP 쓰면 안 됩니다. 발생하다, 생겨나다류의 동사들은요, BPP 형태를 쓰면 안 돼요. 이건 공식이라서 외워야 돼요. 규칙입니다. 규칙. 이것은 발생당했다. 어색하죠? 자, 이것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over the centuries 앞뒤 소가로 몇 세기에 걸쳐서. 자, 근데 여러분 1번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왕만 되면은, 정치인만 되면 그냥 찍어내고 그냥 그걸 막 펑펑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있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대요. 그런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다 망했겠죠. 지금의 그 짐바브웨처럼. 사진 본 적 있니? 휴지 하나 사러 가는데 트럭에다가 수레에다가 리어카에다가 막 한 이만큼의 돈을 몇 조 원 싣고 가야 돼. 휴지 하나 사.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나락을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죠. 베네수엘라는 좀 탈출한 거 알아? 비트코인으로.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좀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물가 상승보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더 폭이 적어서 그걸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 리딩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리고 problems에서 닫아주세요. 리딩부터 problems까지가 앞뒤 소가로고, 대답의 대괄호 inflation에서 대괄호 닫겠습니다. 자, 여기 인플레이션 용어 나왔죠. 대세다가 어법 형광펜 표시하고요. leading to에다가도 어법 포인트. 자, 어법 포인트는 당연히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leading to에서 ing 동그라미, 그리고 이 ing 부분에다가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주세요. 뭐뭐 하면서. 자, 이어지다의 뜻입니다. 이어지다. 이끌다로 번역하지 마세요.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리고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로. 다음 수식어고 follow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follow. 자, follow는 무슨 뜻이지? 뭐뭐를 뒤따르다의 뜻이야. 뒤따르다 적어줘요. 뒤따르다. 뒤따르는 문제들이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 좀 어렵게 내면 뭐뭐를 앞서다라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나요? 뭐뭐를 앞서다. 적어주세요. prec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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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가 뭐뭐를 선행하다라는 뜻이에요.
CEDE. 요거랑 반대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precede가 들어가면 오답이 되겠죠. 됐죠? 적어야 돼요, 정원이. 아, 미안해요. 오해했습니다. Sorry. 자, 그다음 3번입니다. For this reason. 자, 여기는 은비 떠드는 게 아니구나. 자,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PRECED. PRECEDE. 근데 D가 왜 들어가냐고요? D가 두 개. E가 두 개. 아니, PRECEDE. 프리시드, 프로시드랑 달라요. 네. 선행하다, 앞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for this reason 앞뒤 소가로 이 이유 때문에. 자, for this reason도 이게 별표하고 삽입 적어 볼까요? 별표 삽입. 자, 여기서는 삽입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this reason 때문이죠. 이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단어랑 단어로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걸 해야 돼. 이 이유가 뭘 의미할까? 이 이유. 이 이유는 바로 앞문장 전체인데 웬만하면 내신에서는 삽입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특정 단어랑 연결해 두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저 같으면 leading to inflation이랑 연결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바로 이유가 되고 인플레이션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많은 나라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겠죠.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단어와 단어로 연결하는 게 내신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가 끊어주세요. countries에서 끊고 have preferred에서 끊고 그 다음 using부터 material까지 끊어주세요. 그리고 upper 포인트는 have preferred랑 그리고 using입니다. upper 포인트로 have preferred랑 using에다가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표시할 겁니다. preferred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자, 지인아, prefer는 to가 오니 ing가 오니 이게 목적으로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using 위에다가 to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 ing가 나와 있는데 왜 to를 말했어? 근데 프레퍼 그때 쌤이 라틴어 계열 그건 그건 to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건 뭐냐면 prefer가 전치사로 to를 쓰는 거예요. prefer A to B. 요거랑 다릅니다. 동사로 쓸 때 목적으로 취하는 건 prefer, to와 ing 둘 다고요. 라틴어 계열의 비교급이 전치사 된 대신에 to를 쓰죠. 구문을 두 개로 나눠야 돼. 그래서 prefer ing, prefer to 부정사. 요거는 삼형식일 때고요. prefer A to B. 요것도 하나 외워두셔야겠죠. 된 대신에 전치사 to를 쓰는 거. 네, 여기서는 이 using을 어떤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to use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에다가 using 위에다가 to be라고 적어주시고 to 부정사. 자,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선호했다. 금과 은과 또 다른 물질을. 자, 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찍어내다 보니까 돈으로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질적인 것. 물질은 사실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고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자원들은 한정적이거든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특정 국가가.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거고 대답에 대괄호 끝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자, 대세는 수식의 기능을 하니까 inherently 앞뒤 소가로 본질적으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제한된 물질이죠. 제한된 공급이. 자, supply는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금은 혹은 다른 물질을 선호했습니다. as money 앞뒤 소가로 as는 뭐뭐로서의 뜻이죠. 돈으로서 이런 물질들을 선호하였습니다. 다음. 자, 다음입니다. 얘는 서술형 나오면 괜찮을 것 같네요. It's a way of depriving에서 끊어주세요. depriving에서 끊고요. 자, upper 포인트는 depriving이랑 of 있죠. 뒤에 있는 of예요. depriving이랑 of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그리고 이 depriving이랑 of에다가 세모 표시하세요. 세모. 자, 밑에다가 필기할게요. 위에다가 deprive A of B라고 적습니다. deprive A of B. 자, 얘는 자, 세리 deprive A of B 무슨 뜻이지?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입니다. 아까 전지문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deprivation. 그렇죠. 이거 박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deprive A of B. 자, of가 뭔가 뺏어갈 때, 없앨 때 쓰는 전치사거든요. 박탈의 전치사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해석해보자. 세리가 해석해봅니다. It's a way. 이것은 방법입니다. 누구에게서 뭘 박탈해? 정부에게서. 자, 근데 여기 보면 정부에게서 이거 힘의 정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디프라이브 A 오브 B 구문이기 때문에 A에게서 B를 박탈하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누구에게서 뭘 박탈하는 거야? 정부에게서 힘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야죠. 힘을 빼앗는 방법. 박탈하다가 좀 어려우면 빼앗다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투 앞에 대괄호 열고 그다음 끝에 레버스에서 대괄호 닫아보고. 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의 기능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앞에는 파워를 수식합니다. expand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확장할 수 있는 힘이죠. 돈을 확장해요. 돈의 공급을 확장해요. 어디까지? expand에다가 세모, to에다가 세모 표시할게요. 얘도 이 동사가 특별한 문형을 만들거든요. 필기해 봅시다. expand A to B. expand A to B. A에게 A를 B로 확대하다죠. 전치사 to가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뭐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A를 B까지 확대하다. 자,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나가 해석해보죠. It's a way of depriving. 이것은 정부에게서 힘을 박탈하는 법이다. 어떤 힘? 돈의 공급을 어디까지 확장하는 힘?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확장하는 힘을 박탈한다. 자, 말이 좀 추상적이죠? 직관적으로 바꿔볼게요. 정부에게서 돈 찍어내는 힘을 박탈하는 거죠. 초과적으로 돈 찍어내는 수준까지 갖고 있는 그 힘을 없앤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돈 못 찍어내게 하는 법이다. 겠죠. 좀 직관적으로 정리한다면. 자, 그게 바로 어떤 방법이야? 금이랑 은을 쓰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제가 아까 좀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죠.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부동산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 막 터질 때마다 돈 엄청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뭔지 알아? 금이야, 금. 금본위제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달러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달러가 금을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달러 위에 금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금을 달러로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나라. 나쁜 나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요새 좀 개기고 있잖아요. 석유도 원래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슬슬 이제 중동 쪽에다가 작업을 쳐놔가지고 이제 위안화로도 살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좀 루트가 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위기를 느끼고 이제 자꾸 중국을 패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자꾸 패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든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자, 다음 볼까요? 골드 끊어주세요. 금. 자, 이제 갑자기 화제가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 자, 집중. 자, 금은 has long been considered에서 끊어봅시다. 자, 그리고 어퍼 포인트는 has long been considered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has랑 been이랑 ed에다가 동그라미. 자, BPP죠. 자, 제가 아까 완료 부분에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완료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면 어퍼 포인트가 잡히면 능동 대 수동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빈 PP 위에다가 수동주의라고 적어주십시오. 능동되면 틀리겠죠. 금은 사물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돼, 고려하고 다녀야 돼요. 고려해야죠. 사물이니까 PPP 주의하셔야 돼요. 금은 오랫동안 고려되었다. 아이디얼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상적이라고 고려됐습니다. 자, for this purpose 앞뒤 소가로 표시. 그렇죠? 금이라는 건 정말 한정적으로 지구상에 묻혀있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 다 캤다고 봐야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since 앞에 소가르고 끝에 닫아 보십시오. 뭐 때문에. The supply of gold에서 끊고요. 금의 공급이 in the world 끊고 전 세계 금의 공급이 보통 자 cannot be increased에다가 통으로 어퍼 포인트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BPP에 역시 동그라미 할게요. B 동그라미, 1이 동그라미. 자, 그리고 rapidl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빠르게 금의 공급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금은 빠르게 갑자기 몇십억 톤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표시. 왼 앞에 소가로. 그 다음 컴마 찾아야죠. 이렇게 부사 성분이 나오면 반드시 컴마, 시야를 확장해서 컴마까지 닫아주세요. 소에서 소가로 닫고요. 주요 성분이 아니겠죠. 자, 페이퍼 머니는 지폐입니다. 지폐가 컨버터블에다가 어휘 포인트. 컨버터블. 자, 혜리나 컨버트가 무슨 뜻이니? 컨버트. 그렇죠. 전환하다, 바꾸다, 개종하다의 뜻인데 컨버터블은 IBLE 어미가 붙었으니까 able의 뜻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전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종이 지폐가
바꿀 수 있을 때, 뭘로 바뀔 때? 골드. 금으로 바뀔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이 지폐가 금으로 바뀐다? 금이 화폐가 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금이 화폐가 될 때. 자, 그러면 금이 화폐가 될 때 whenever 앞에 소가로 열고요. so에서 소가로 한 번 더 닫을게요. whenever는 볼펜 밑줄. 자, whenever 무슨 뜻이니?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죠. 자, 개인들이 선택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종이 지폐가 금으로 바뀌게 될 때. 자, 이 뒤에 있는 whenever 문장은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같아요. 의미상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앞에 주절 중심으로 이 부사절 안에서도 주절이 있으니까 종이 지폐가 금으로 바뀌면, 자, 그렇다면 그 돈은 is said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BPP 수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역시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BPP가 자연스러워요. 종이가, 근데 원장님이 되게 걱정하시더라. 아니면 원장님실에서는 이게 바로 직방으로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 토니쌤 혹시 방해가 많이 되니? 방해 안 돼요? 방해 많이 되니? 방해되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되게 걱정하시더라고. 나는 가끔씩의 이런 소소한 재미를 주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는 말아서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죠? 되게 진짜 진지하게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들으시니까 막 좀 아니셨나 봐요. 아무튼 시끄러운 말씀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줘.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면 누구야? 여기는 아무도 안 웃는다? 토니쌤이야? 메리카스는 아니 토니쌤이야. 토니슨 뭐 어디가 저 여자 소리가 내실 줄 알고. 나도 무슨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종이 지폐가 바뀔 수 있을 때, 바뀌게 될 때, 금으로 바뀌게 될 때, 진짜 종이가 금으로 바뀌는 약간 연금술 같은 게 아니라 화폐로서 금이 지정될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그 돈은 말해집니다. BPP 써야 돼요.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to be backed up에서 끊어주세요. 자, 역시 수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be backed up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그리고 B 동그라미, backed에서 ED 동그라미. 그 금은 일컬어집니다. 말해줍니다. 백업은 뒷받침하다 혹은 지지하다, 보장하다의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보장하다. 그 금이 백업된다고 혹은 뒷받침된다고, 보장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금의 회사. 자, 백업이란 단어에다가는 어휘 포인트로 중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업이라는 말을 여러분 단순하게 넘기면 안 돼요. 자,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이 화폐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백업의 의미가 뭐니? 방금 전에 설명했대요. 백은 뒤잖아요. 등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진짜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백업이라는 단어에서 백업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건 주류가 아닌 서포트예요. 금은 완전히 바뀔 때, 금이 컨버터블하다, 화폐를 금이,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폐가 금으로 컨버터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금이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백업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의 사용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의 사용 용도를. 마지막에 설명 나옵니다. 이 표현은 misleading, 역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mislead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사실상 6번과 7번은 갑자기 주제문이 확 튀어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들과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란 뜻입니다. misleading 적어주세요. 어휘 포인트 하고요. 오해를 일으키는. 자, 이거 한자어로 좀 고급진 표현이 있습니다. 오도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오돌뼈. 오돌뼈. 네. 오도하는. 이 표현은 오도적입니다. 혹은 오도합니다. only if 앞에 소가로 컴마 찾아서 닫아야죠. money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또 when 앞에 소가로 끝에 be issued에서 소가로 닫아주세요.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오직 우리가 상상할 때 자, 금의 가치가 somehow는 어쨌든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금의 가치가 어쨌든 is 동그라미 신기한 거 알려줄까? 나랑 MBTI 똑같아. 자, is랑 transferred to랑 동그라미 할게요. is랑
트랜스퍼드 투랑 동그라미. 아니 저기 톤이 쓰려고? 아닌 것 맞아. 같은데. 아니 맞아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2년째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맞아. 진짜요? 남자야? 남자야. 중년의 아버님이시죠. 셀레셔. 학생이 모르겠지. 학생이. 여주쌤인 줄 알았던 거야 저. 아 이게 약간 연극식 수업을 하셔요. 아이들이 졸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재밌겠다. 그러니까 미안해. 그래서 내가 노잼이어가지고. 아니야 이서연. 자, 근데 신기한 건 옆에 애들은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 무슨 상황일까. 수업 듣고 싶다 한번. 그러니까 되게 재밌으죠. 자, 이 표현은 오도적입니다. 자, 앞에 이 돈이 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only if부터 컴마까지 부사절이죠. 만약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면 that에다가 어퍼 포인트. that은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image는 목적절이 되겠죠. 금의 가치가 somehow는 부사입니다. 앞뒤 소가로. 얘는 어쨌든이란 뜻이 어쨌든. 자, is transferred to에다가 어퍼 포인트. is transferred to. 자, 얘는 is 동그라미, ed 동그라미. 자, transfer가 옮기다, 전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금이 전환될 때 아까 나왔던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 지인아. 전환이니까. 바로 앞문장에서 찾아봐. convertible을 여기선 transferred로 바꾼 거죠. 바뀔 수 있는, 전환된.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용어 연결해야겠죠, 끝까지. 자, 그래서 단어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때 이것들을 놓치는 순간 글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 단어, 대용어들의 이 환원 구조들은 연결하면서 독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한다면 금의 가치가 어쨌든 옮겨간다고, 종이돈으로 옮겨간다고 상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가치가 이렇게 완전 떠먹여가지고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죠. 금은 백업만 한다고 했어요. 서포트만. 자, 그리고 또 언제 왼 앞에 소가로 열고의 끝에 닫아주세요. 자, 왼은 사실은 뭐뭐 할 때. 자, 열 땐 사실이 나오니까 여기는 참진술이 될 겁니다. 실제 요점은 포인트에다가 밑에다가 필기할게요, 여러분. 자, 포인트는 요점이란 뜻이에요. 요점. 실제 요점은 포인트는 대절이다. 자, 뒤에 나오는 대절, 저 같으면 이 문제를 빈칸 문제 낸다면 마지막 줄에 이 대절에다가 빈칸을 뚫을 것 같아요. 플러스 진술, 마이너스 진술. 플러스 진술이 나와야죠. 주제문이 들어간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은 단순히 제한할 뿐이다. 종이 돈의 양을. 그렇죠? 여기서 금이 백업의 역할만, 서포트의 역할만 한다는 최종적인 주제문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단어는요. 리미트에다가 어휘 포인트. 여기를 바꿔낼 수도 있겠죠. 어휘 문제라면 금은 종이 돈의 양을 제한할 뿐이다. 대답해 대괄호 issued에서 대괄호 바꿔요. 그래, 너희들이 웃으면 우리는 득을 보는 거니까. 네. 내거 아닌데. 옆에 재밌겠다. 나도 여기 붙어서 수업하고 싶다. 자,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어퍼 포인트. 이 issued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자, that can be issued에서 그러면 issue에다가 밑에다가 단어 뜻 적을게. 옆에다가 issue는 문제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발행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발행하다, 잡지나 아니면 책 같은 거, 아니면 이런 돈 같은 거, 화폐 같은 걸 발행하다라고 할 때 issue를 씁니다. 그래서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금의 요점이자 금의 목적인 거죠. 금은 서포트만 하고 백업만 합니다. 완전히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내용일치 문제로 내도 괜찮겠네요. 추론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은 서포트 역할만 한다. 그래서 오늘 세 지문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정식적인 이런 워크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워크북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제가 책 형태로 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나갔던 지문들을 포함해서 워크북 형태로 좀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을 겁니다. 단어 RT 따로고요. 그리고 우리 독해 RT 따로니까 RT 시간 지각하지 말고, 이것도 수업 시간의 일환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제 시간에 오셔서 당일 과제들 다 수행하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니? 8분이요. 8분? 48분? 네. 자, 그럼 오늘 했던 지금 가볍게 복습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빨리 갔다 오세요. 저도요. 빨리 갔다 오세요.